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9일 일요일 밤 9시 22분 정도 된 시각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날까지 봤었죠? 예, 요날까지 봤었습니다. 오늘까지 봤었고, 여기서 이 저점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방향을 1번으로 보고 1번 혹시나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여기부터는 이제 마인드를 바꿔서 위쪽으로 보겠다. 하지만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또 2월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정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위쪽은 이렇게 나오면 그때 마인드를 상방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하방으로 본다. 뭐 이날은 뭐 올라가서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 생긴 건 아니고요. 아, 날이 따뜻하니까 밖에서 예, 애 찾는 목소리가 예, 들려왔었습니다. 예, 우렁차시군요. 네, 어쨌든 어, 잠시 까먹었네. 예, 어쨌든 예, 그래서 가능성은 1번이 우세하다고 본다. 뭐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2월달처럼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마인드를 바꾸는 건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바꾼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지났죠. 어떻습니까? 다시 저점이 생겼습니다. 다시 저점이 생겨서 제가 저점 라인을 여기서 여기로 다시 옮겨 놨고요. 여기선 다시 이렇게 쌍바닥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제 돌파하면 약간 위쪽으로 마인드를 바꿀 필요도 있겠죠. 예.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돌아서 돌파를 하면 위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말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날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라인은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필요가 없어진 라인이죠. 이 라인은 이제 필요가 없어진 라인이고 이 라인이고 예. 하지만 완전하게 생기지 않는 한은 우리 마음은 여기 가 있다. 가더라도 삐질삐질 거리고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예. 하지만 뚫지 말란 법도 없겠죠. 예. 뚫으면 또 어느 정도는 또 올라간다고 봐줘야죠. 여기까지 올라갈지. 우리 한번 골탕 먹였죠. 여기 더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예, 이 노란 박스권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예, 여기서 못 들어간 거 여기서 들어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특별히 시황을 뭐 추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킨 건 아니고요. 예. 관점은 유지하되 예. 저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한번 다시 그어보는 거 요런 거 하고 예. 올라가게 되면 또 이런 데서 저항 받겠죠. 쌍바닥 자체가 모양이 좋은 쌍바닥은 아니고 여기 또 음봉으로 봉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봉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드는 모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뚫으면 뭐 뚫리는 거니까 뭐 어떻게든 어거지로 됐든 뭐가 됐든 올리려고 하는 그런 조짐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 나와서 돌파를 하면 뭐 여기 정도까지는 요 지난 고점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까지는 또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겠다. 뭐 요 정도입니다.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겠죠. 예. 뭐 이런 선들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려면 이 정도는 좀 가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건 일단 뚫었을 때 얘기고 그게 아니고 힘 빠지면 다시 뚫고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단기적이 아니라 분봉으로 바라본 흐름은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변화는 없다. 예, 변화는 없고 단지 저점이 바뀌었고 여기서 또 이지랄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들었는데 예, 원하는 만큼은 못 갔지요. 깔짝 가는 척하고 빠진 거죠. 여기도 그럴 수도 있겠지요. 단기적으로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있겠지만 주말에 미국 시장도 안 좋았으니까 대략 내일 시작하는 거는 이쯤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뭐 양쪽 다 비슷하지요. 거리가 이쪽으로 가건 이쪽으로 가건 등거리입니다. 거의 뚫고 내려오면 이제 이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쪽으로 뚫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 좀 지켜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황은 마치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좀 추천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좀 가능한 한 좀 보시라고. 이분입니다.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요새 뭐 이런데 많이 나오시네요. 예, 많이 나오죠. 제가 한 20년 전부터 알아오고 알던 분인데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이분이 발표하신 내용들이나 책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경제학에 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는 사람이고 해서 그래도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우리 IMF도 예측을 하셨고 중간중간에도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잘 풀어주셨던 그런 분이신데 제가 잠시 몇 년 그 소식을 좀 안 듣고 등한시 했었습니다. 근데 요새 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세계적으로 조금 위험한 일이 닥치고 있다. 라는 걸 직감적으로 이분이 많이 나오시는데 하면 좀 위험하다.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현재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건 사실 미국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세계 시장의 자본을 빨아들였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미국 예금, 뭐 미국 주식 이런 거 많이 유행을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투자금들이 다 일로 빠져나가는 거죠. 미국으로. 이분은 그런 정책을 내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만 잘 살겠다고 이 짓을 한 거지요. 예. 그 이면에는 미국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얘들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예, 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적인 원인들도 있고요. 표면적으로는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물가가 안정화가 조금 돼도 올렸죠.
그 이유는 물가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 그리고 그런 큰일이 지금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그 전에도 뭐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국제 자본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위험하다. 그래서 현재 이 광기의 시대에서 이제 패닉의 시대로 패닉이라고 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각종 금융기관들의 파산이나 이런 것들. 그러다가 더 큰 게 미국에서 터지건 세계적으로 터지건 더 큰 게 터지게 되면 폭망 이럴 가능성이 높다.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체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말씀을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이 채널, 저 채널에 출연하시면서 계속 하고 계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단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경제를 잘 읽어주시고 예측도 잘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큰 시간의 흐름에서는 그게 맞는데 이 작은 시간의 흐름, 며칠, 한 달, 요런 데에서는 잘 맞지가 않더라. 그거는 이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렇게 차트를 보고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떨어질라 그러는 것 같네. 그리고 시장이 내려가려는 것 같네. 그럼 내려가겠지. 시장이 올라가려 그러는 것 같네. 그럼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통과해줘야지.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조금 바로바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볼 때는 약간 좀 긴 기간을 두고 볼 때는 아주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용한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각 국가들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서로 협력하고 개선하려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폭락이. 경제적인 어떤 공황이라든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경고의 의미로라도 이런 책도 쓰고 어디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정부나 특히나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서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한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리는 없지요. 얘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질질질질 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설탕물 같은 처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큰 그림을 못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문제가 이제 터질 날이 그 조짐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하는데 이 정책을 빨리 포기하지 않으면 아니면 조금씩은 하더라도 다른 더 나은 대안을 금리 말고 다른 분야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미국은 이렇게 되고 미국과 함께 전 세계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지만 들어가셔서 꼭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1시간 좀 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20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잘라서 몇 개를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특히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학자들이 경고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의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방을 위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야, 네가 지난번에 이거 이렇게 된다며. 근데 이렇게 안 되고 내려오다 이렇게 갔는데 이 얘기는 이 예방에 대한 그 준비를 국가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진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다. 이렇게 오고 있으니 대비하라. 예방하라. 근데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른다. 그렇죠? 우리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도 그 양안 관계, 양안 전쟁에 대해서 보고서들을 많이 내놨죠. 많이가 아니고 미국에서 한 편, 일본에서 한 편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 그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예. 미국이 중국의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예. 전쟁이 중국에서의 기습으로부터 시작이 될 때 미국은 한 항공모함 2대 정도 날아가고 예. 전투기 뭐 몇십 대 날아가고 예. 그다음에 함정 뭐 몇 척에 뭐 군인 전사자 뭐 몇천 명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중국은 해군은 완전 괴멸하고 해군은 완전 괴멸하고 예. 그다음에 전사자는 뭐 몇만 명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보고서들이 쭉 워게임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나오지요. 그런 보고서가 꼭 그때 전쟁이 난다는 나기 때문에 나오는 걸까요? 보통 2025년에서 2027년 그 어느 무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25년은 너무 빠르고 중국이 아무리 애를 써도 25년까지는 어느 정도 미국하고 어느 정도 맞설 만한 전력을 마련하기 힘들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면 2027년 정도, 그 정도로 보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모르는 거죠, 이거는. 총력을 기울이면 옛날에 나폴레옹 시절에 프랑스처럼 군비에다가만 몰빵을 하게 되면, 예, 이럴 수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죠. 가면서 진행하는 과정을 좀 봐야겠죠. 서로들 위성으로 감시들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보고서들의 목적이 꼭 이때 난다는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죠? 대비하라는 겁니다. 대비. 나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무기 체계나 군수물자 확보 이런 것들 준비하고 이쪽 전략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 그 다음에 이쪽 일본 본토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들 얘들은 중국이 기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기를 비싼 거 안 갖다 놓고 비싼 거 안 갖다 놓고 예. 최신 F-22나 이런 애들은 저기 알래스카에 잔뜩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얘네가 미사일로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서 파괴될 수 있으니까 비싼 것들은 알래스카 쪽에서 뜬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지요. 예. 뭐 그런 개념.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를 하라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학자들의 경고도 이렇게 폭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라. 이 대비가 잘 되면 폭망까지는 안 가고 가다가 이렇게 좀 연착륙으로 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시간은 걸리겠지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또 대공황 같이 오랜 장기간 동안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이런 것이 큰 흐름도 알아야겠지만 큰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작은 흐름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 건 이제 30분 봉이기 때문에 작은 흐름에서는 이런 작은 변동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관점은 변화가 없다. 단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고 돌파를 하면 이때는 마인드 전환을 한다. 그 전까지는 이 마인드를 유지를 한다.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식 소장님, 제가 존경하는 이분 말씀은 좀 한번 들어보시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말 저녁, 남은 주말 저녁 평온하게 쉬시고 내일부터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